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를 만나봅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로 1,30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정부군이 반군한테 화학무기를 써서 그렇게 많이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집트의 경우에는 무르시 대통령 축출 이후에 한 달 보름 동안 1,3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 시리아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거는 하루 만에 그런 숫자가 죽은 거고요. 시리아 내전 이후에 최악의 참사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3시경에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의 구타라는 지역에서 정부군의 생화학 로켓이 떨어져가지고 특히 어린이와 여성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외신 기사들을 보니까 마치 우리 그 광주항쟁 때처럼 주검들이 쭉 늘어서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네. 참. 생화학 로켓이라면 뭐 독가스 이런 건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살인가스입니다. 살인가스. 예. 예. 근데 조작설도 나온다고요? 예, 지금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유엔의 팀이 3일 전에 다마스쿠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리아 정부군이 자기들한테 명백히 불리한 이런 일을 과연 다마스쿠스 근처에서 했을까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유엔 조사단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차제에 이번 사건도 곧바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쓴다면 그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유엔 조사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네. 이집트 무바라크 전 대통령은 석방 결정을 받았나요? 예. 재작년 시위로 퇴진했던 군사독재 정권의 수장이었는데요. 어제 카이로 항소법원이 무바라크한테 적용된 부패 혐의 중에 하나를 무혐의 처분하고 다른 혐의가 없다면 석방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곧바로 풀려나지는 않았고 아마 오늘 중에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혼란한 이집트 정국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그동안 석방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구금 기간을 연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붙잡아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군부가 장악한 과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는데요. 군부 중에는 무바라크를 싫어하는 흐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 석방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도 정부는 만약에 석방이 되더라도 가택연금을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위키릭스에 미국의 비밀 정부 문서를 유출한 매닝 일병에 대해서 선고가 있었죠. 아주 중형이던데. 예, 미국 군사법원이 미군의 매닝 일병한테 징역 35년 그리고 불명예 제대 또 1병에서 2병으로의 계급 강등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3년 동안 그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있어야 되는 기간은 32년이고요. 형량의 최소 3분의 1을 복역하기 전에는 가석방이 안 됩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간첩법 사건 중에서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건데요. 그렇지만 위킬리크스는 이번 판결이 전략적인 승리이고 9년만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고 아쉽지만 괜찮은 결과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원래 검찰의 구형은 더 중형이었죠? 그렇습니다. 60년이었습니다. 네. 미국 군사법원은 20일 전에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선고를 이미 했고요. 네. 이 검찰이 했던 간접 혐의 같은 다른 혐의만 가지고 검찰은 60년을 구형했고 법원이 이번에 35년을 선고한 겁니다. 네티즌들이 이 기사에 단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가지고 NLL 포기다라고 해석해서 북한한테 유리한 이적 행위를 했으니까 국정원장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종신형감이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참 한국에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예. 자, 독일 총리가 나치 수용소를 방문했죠?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나치 강제 수용소였던 뮌헨 인근의 다하우 추모관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의 많은 신문들이 오늘 일면 사진으로 참배 모습을 실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연설에서
독일인 대다수가 당시 대학살에 눈을 감았고 나치 희생자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번에 방문한 것은 역사와 현재의 다리가 돼서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는 크게 다른 행보인데요. 더 주목되는 부분은 이 독일 야당들이 메르켈 추모를 비판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는데요? 이 독일 녹색당이 반대한 게 대표적인 거였는데요. 네. 추모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총리가 참배를 하는 바람에 추모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겁니다. 네. 이 뒤집어서 말한다면 역사 반성이 총선 득표에 유리하다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극우 행보를 보일수록 정치인의 인기가 올라가는데 이 독일의 흐름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독일이 둘 다 전범 국가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국민들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 것 같네요. 예, 핵발전소 내 지상 탱크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것을 도쿄전력이 그저께 인정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바다로 갔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오염수가 탱크 배수구를 통해서 곧바로 외부 바다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오염수의 바다 유출이 절대로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외신들은 태평양으로 나갔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어민들은 원래 다음 달 초에 조업을 재개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을 어제 취소했습니다. 앞서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원전사고 평가 척도를 한 번에 2단계를 올렸는데요. 핵 재처리 시설의 폭발 때와 같은 그런 급이었습니다. 자,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도 위험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요? 뉴욕타임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축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신흥국들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터키, 브라질, 인도, 한국이 위험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동안 신흥국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로 달러 값이 싸지면서 투자금을 많이 유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양적 완화를 머지않아서 축소하면 신흥국들의 투자된 돈이 미국이나 선진국들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기획재정부가 한국은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 후에 뉴욕타임스가 이런 기사를 쓰면서 다시 한번 파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7월 말에 회의록을 어제 공개했는데요. 그때 당시 7월 말에 회의 직후에는 그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표를 했는데 어제 실제 회의록을 보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연내 양적 완화 축소 여기에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어제 정리된 개념으로 발표됐다죠? 통일부가 신뢰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소책자를 발간하면서 6일째 통일부 장관이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북정책이란 중요한 부분이 정부 출범 반년이 돼서야 정리된 건데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그 자료집에다가 양념을 친 것에 불과할 정도로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들만 모아놓은 거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그 전에 햇볕 정책의 한 중간쯤 되는 정책이라고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렇지만 비핵화가 돼야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선비핵화론 이거는 그대로 있었고 또 북한 인권법의 제정이라든지 또 국제 기준에 맞는 정상적인 남북관계 이런 표현은 MB 정부하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신뢰 프로세스 책자에 별로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류길재 장관의 그 금강산 관광 발언이 더 주목을 끌었는데요. 남북관계 전반을 놓고 볼 때 금강산 관광 문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금강산 관광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였는데요. 북한은 남쪽에서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나가겠다. 이런 게 목표인데 통일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면은 북한의 그 목표를 지워버리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에도 죄를 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드리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